지금 혹시 당신이 시장에 가서 소 한 근, 양 한 근 사다가 보양탕을 푹 고아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몸보신 시키려고 하셨다면 제발 이 말 먼저 들어주세요. 단 몇 분만 투자하면 어쩌면 이 말 한마디가 당신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제일 무서운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환자의 기침 소리도 아니고 가족의 통곡 소리도 아닙니다. 밖거리에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유독 멀리 퍼지고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 차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아세요? 10명 중 8분 뇌졸중 심근경색 중풍으로 쓰러진 어르신들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세상에 따뜻한 난방에 두툼한 패딩까지 챙겨 입었는데 왜 겨울만 되면 사람들은 마치 가을 낙엽처럼 바람 한 번에 쓰러져 다시 못 일어날까요? 가족들이 울면서 찾아와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밥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십니다. 먹는 거 아끼지도 않았어요. 매일 소고기 장어, 보신탕 챙겨드렸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중풍이 온 건가요? 왜 갑자기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바로 당신이 잘 챙긴다고 생각한 그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효도라는 것이 어쩌면 부모님을 병원 응급실로 밀어넣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겨울은 기운이 안으로 움츠러드는 계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에너지도 안으로 수렴하는 때인데 이 시기에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고단백 고지방 육류를 몸속에 억지로 밀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운 날씨만으로도 혈액은 끈적하게 굳고 순환이 더뎌지는데 그 위에 기름을 붓듯 고기 기름을 들이부으면 혈관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심장이 견디겠습니까? 이건 마치 겨울철 꽁꽁 언 하수구에 돼지기름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하나 배관이 터지듯 혈관도 터지고 결국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겨울 단 한 점의 고기도 입에 대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 고칼륨 식품이 있습니다. 칼륨이라는 단어를 듣고 혹시 화학시간 이야기냐고 생각하신다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처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며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칼륨은 바로 생명의 불씨입니다. 몸속의 기운을 깨워주는 점화장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리에 힘이 없고 걷는 게 힘들며 자주 쥐가 나고 혈압이 높아 걱정되는 어르신이라면 이 5가지 음식이 수천만 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이나 값비싼 어류 추출물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 고기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60이 넘은 김정훈 회장이 있었습니다. 돈이 정말 많아서 집에는 값비싼 보양식과 건강식품이 산처럼 쌓여있던 분이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주변에서 양고기가 양기를 보충해준다는 말을 듣고 매일같이 고기만 바꿔가며 드셨습니다. 오늘은 통양고기, 구이 다음 날은 양탕, 또 다른 날은 진한 고기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밤 화장실에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그대로 움직이지 못한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출혈이었습니다. 이분이 영양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부족했던 것은 영양이 아니라 막힌 것을 씻어내는 힘이었습니다. 혈관 속 찌꺼기를 밀어내는 맑은 기운이 없었던 겁니다. 요즘 고기는 사료로 키워진 탓에 기운이 탁하고 무겁습니다. 반면 오늘 제가 이야기할 5가지 식물성 음식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머금고 겨울의 차가운 피와
정체된 독을 풀어주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가난한 음식이라고 무시하는 감자입니다. 웃지 마세요. 감자라고 하면 튀긴 감자부터 떠올리는데 그건 음식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삶은 감자, 찐 감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감자를 땅속 사과라고 부릅니다. 흙에서 자라 흙의 기운을 온전히 품었고 비위는 퇴속하니 감자는 비위로 들어가 기운을 가장 잘 보충합니다. 옛 의서에는 몸을 지키는 근본은 비위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감자는 전분이 많아 혈당이 걱정된다고들 하지만 그건 절반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수명은 태어난 뒤 비위가 어떻게 운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겨울의 비위는 눈에 덮인 맷돌처럼 굳어 잘 돌지 않습니다. 이때 무거운 고기를 얹으면 맷돌은 바로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기혈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다리에 힘이 생길 리 없고 머리로 피가 올라갈 리도 없습니다. 감자는 다릅니다. 감자를 자르면 금세 색이 변하는데 그 변화가 바로 살아있는 기운의 움직임입니다. 감자를 쪄서 먹으면 포슬포슬한 식감이 느껴지는데 이 부드러움은 비위를 천천히 풀어주는 성질입니다. 술처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기를 고르듯 위장의 흐름을 펴줍니다. 몇 해 전 겨울 휠체어를 탄 박영수 전직 공무원이 가족에게 이끌려 저를 찾아왔습니다. 검사상 특별한 병은 없고 근육이 말라 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남은 인생을 휠체어에서 보내야 한다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전형적인 비위, 허약과 중기 하강이었습니다. 평소 식단을 물으니 해삼 전복 같은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자식들의 효심이었지만 그에게는 오히려 짐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보양식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죽 한 그릇도 소화하지 못하는 비위에 해삼을 넣는 것은 몸을 해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처방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점심 껍질째 감자 2개를 찌대 먹을 때는 껍질을 벗겨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껍질은 기운을 잡아주고 속살은 기운을 채워줍니다. 여기에 햇볕을 쬐는 것까지 더했습니다. 가족들은 비싼 진료를 받고 감자만 먹이느냐며 불만을 터뜨렸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살리고 싶으면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약 40날쯤 지나 한겨울이 깊을 무렵 그는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종아리에 살이 붙기 시작했고 얼굴에 잿빛이 사라지고 누런 윤기가 돌았습니다. 이것이 감자의 힘입니다. 비위의 흙이 살아나면 폐의 기운이 움직이고 온몸의 기운이 살아나 다리가 저절로 들립니다. 겨울에 손발이 차고 밥만 먹으면 배가 더부룩하며 다리가 납처럼 무거운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는 비위에 습이 쌓여 기운이 사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사에서는 칼륨 부족이라고 나오지요. 감자는 바나나보다 칼륨이 많고 그 작용이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매일 감자 하나를 밥 대신 먹어보세요. 흰쌀밥은 혈당만 올리고 지방만 남기지만 감자는 먼저 비위를 편안하게 합니다. 비위가 돌기 시작하면 자전거 체인처럼 기혈이 연결되어 다리까지 힘이 전달됩니다. 보름만 지나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덜 차고 종아리 안에서 따뜻한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정말 보물과도 같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풀처럼 여기고 무시합니다. 그게 바로 시금치입니다. 옛사람들 중에는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먹으면 상극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지만 그건 책만 파는 선비의 말일 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겨울철 시금치는 혈관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기운이 신장과 통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겨울에 찬 기운이 닥치면 가장 먼저 상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심맥입니다. 찬 기운이 심맥을 얼려버리면 혈액이 제대로 돌지 못하고, 그러면 혈압은 치솟고 심장은 과부하로 멈추려 하게 됩니다. 시금치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붉은 입술을 가진 초록새라는 말이 있는데, 뿌리 끝이 붉은 시금치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붉은 뿔이 절대 잘라내지 마세요. 바로 그 부분이 심장에 직접 작용하는 귀한 약재입니다. 시금치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 몸속에 쌓인 나트륨과 염분을 배출시키고 긴장된 혈관벽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또한 엽산과 철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를 만들고 돌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시금치의 성질이 서늘하고 맛은 달며 간과 대장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간은 피를 저장하고 근육을 주관하는 장부이기 때문에 간이 튼튼하면 다리도 힘이 생깁니다. 겨울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칼슘 부족이라며 칼슘제를 권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는 간에 혈이 부족해 근육을 제대로 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금치는 중풍 예방에도 탁월한 식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풍은 혈관이 막혀서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막히기 전에 혈관이 약해지고 경련을 일으키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왜 혈관이 경련을 일으킬까요? 그것은 간풍이 내부에서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간은 혈을 저장하고 기운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간에 혈이 부족하고 음기가 허약하면 간의 양기가 위로 치솟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침침해지며 사소한 스트레스나 추위에도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중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금치는 겨울의 살벌한 기운 속에서도 초록색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채소가 생명력 넘치는 봄의 목기, 무치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기는 간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먹는 것은 메마른 간에 시원한 봄비를 내려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제 제가 시금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옥살산이 걱정돼 시금치를 푹 삶아버리는데, 그건 영양소를 다 버리는 겁니다. 물을 팔팔 끓인 뒤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시금치를 넣은 다음 셋을 세고 바로 꺼내세요. 이때 시금치는 여전히 아삭하고 초록빛이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기입니다. 또한 시금치를 절대 마요네즈 같은 드레싱에 버무리지 마세요. 대신 생강과 식초를 섞은 양념장을 추천합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로 몸을 두고 식초는 신맛으로 간을 수렴시켜줍니다. 이처럼 생강이 퍼뜨리고 식초가 조이는 작용이 만나면 시금치의 서늘한 성질을 중화시키고 혈관에 탄력이 생깁니다. 제가 진료했던 50대 여성 환자 이야기입니다. 갱년기라 그런지 화가 많았고 혈압은 늘 180을 넘었습니다. 얼굴은 붉고 목이 굵으며 겨울만 되면 머리는 무겁고 다리는 솜처럼 가볍다며 걷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중풍의 전조 증상이라 매우 위험했지요. 저는 그녀에게 매일 저녁 시금치와 돼지간을 넣은 국을 끓여 먹으라고 했습니다. 단간은 조금만 넣고 시금치는 많이 넣되 앞서 말한 데침 방식으로 마지막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녀는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유 없이 불이 치밀어 오르고 남편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났는데 지금은 거짓말처럼 그 불같던 화가 사라지고 사람 보는 눈도 부드러워졌다고요. 무엇보다도 후두부가 늘 당겨서 돌처럼 묵직했는데 이제는 머리가 훨씬 가볍고 맑아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금치가 간의 바람을 잠재우고
위로 치솟던 불을 아래로 끌어내리며 메마른 음혈을 채워준 결과입니다. 이게 그냥 약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혈압약은 강제로 혈관을 늘려놓지만 오래 먹으면 오히려 혈관이 늘어져 탄력을 잃게 됩니다. 반면 시금치는 혈관이 스스로 탄력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진짜 회복의 음식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반드시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할 음식입니다. 한국에서도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지만 정작 그 진짜 가치를 아는 분은 많지 않은 식재료, 바로 토란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토란은 설탕과 버터를 듬뿍 넣은 토란 케이크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몸을 해치는 음식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찐 토란 혹은 갈비나 오리와 함께 천천히 끓인 토란입니다. 왜 겨울에 토란을 먹어야 할까요? 토란의 생김새를 잘 보시면 둥글고 자르면 속이 끈적하고 부드럽습니다. 그 미끈한 질감 자체가 바로 토란의 핵심입니다. 토란은 몸속의 담과 염증을 녹이는데 아주 뛰어난 식재료입니다. 겨울에 가장 무서운 것은 추위가 아니라 몸속에 쌓이는 담입니다. 이 담은 목에서 나오는 가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혈관에 쌓인 플라크도 담이고 피부 아래의 지방 덩어리도 담이며 관절 속에 차는 끈적한 진액도 모두 담입니다. 이런 것들이 몸 안에 쌓여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면 그게 바로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토란은 물가에서 자라며 땅속에 뿌리를 내리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토란이 몸의 수분과 기혈의 균형을 바로잡는 데 탁월하다고 봅니다. 예로부터 토란은 장과 위를 편안하게 하고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오래된 어혈을 풀어준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은 겨울철 건강관리의 핵심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그 결과 음식 찌꺼기와 어혈이 몸에 남기 쉽습니다. 이 어혈이 관절에 쌓이면 관절염이 되고 심장으로 가면 가슴 통증이 생깁니다. 특히 토란의 끈적한 점액질은 정말 귀한 성분입니다. 이 점액에는 관절을 보호하고 윤활해주는 성질이 있어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오르내릴 때 소리가 나는 어르신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 관절에 주사를 맞고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아파지는 이유는 관절 속 기혈의 통로가 이미 담과 습기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토란을 드시면 특히 껍질째 삶아 먹거나 오리탕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오리는 성질이 차분하고 음적인데 토란과 함께 끓이면 그 부드러운 기운이 관절 속으로 스며들어 오래된 담을 천천히 녹여 흘려보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토란이 알칼리성 식품이라는 사실입니다. 현대인은 고기 위주의 식사로 몸이 쉽게 산성으로 기울어집니다. 산성 체질은 염증이 잘 생기고 각종 만성 질환의 토양이 됩니다. 토란을 꾸준히 드시면 체질이 자연스럽게 중성에 가까워지면서 몸속 환경 자체가 병을 만들기 어려운 상태로 바뀝니다. 특히 통풍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 토란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해산물과 술을 끊으라고 해도 잘 지키기 어려운 분들께 토란을 자주 드시게 하면 몸속의 산성을 중화시켜 요산이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분 중에 은퇴한 김정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통풍이 너무 심해 발을 절단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침 식사를 찐 토란으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설탕은 거의 넣지 않거나 아예 빼고 토란 자체의 맛으로 드시라고 했습니다. 2달쯤 지나자 발가락의 붓기와 통증이 눈에 띄게 가라앉았고 다시 구두를 신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유를 묻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드러움으로 단단함을 이기는 방법이라고요. 토란의 말랑한 성질이 몸속의 날카로운 요산 결정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녹여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의학의 지혜입니다. 토란에는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효능이 있습니다. 바로 치아를 보호하는 힘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뼈와 치아의 건강이 신장의 기운과 깊이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토란은 신장의 기운을 보강하면서 동시에 소화를 돕기 때문에 노년기에 약해진 뼈와 치아를 지탱해 줍니다. 예전에 한 할머니께서 치아가 거의 흔들려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신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치과에서는 모두 빼고 임플란트를 하자고 했지만 할머니는 그게 두려우셨습니다. 저는 토란을 아주 푹 익혀 으깬 뒤 밥 대신 조금씩 입에 머금고 씹듯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분은 한겨울 내내 그렇게 드셨고 봄이 되었을 때 놀랍게도 몇 개의 치아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물론 모든 치아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신장의 기운이 더 이상 새지 않고 지켜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을 지키는 음식 토란의 힘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그 안에 놀라운 힘을 간직한 검은 보물입니다. 바로 다시마와 김 같은 해조류입니다. 겨울철은 한의학에서 신장의 계절이라 하며 신장의 색은 검정입니다. 그래서 겨울엔 검은색 식품을 먹는 것이 신장을 보호하는 데 좋다고 하죠. 그런데 이 해조류는 단순히 색깔만 맞춘 음식이 아닙니다. 이건 몸속에 응고된 것을 풀어내고 딱딱하게 굳은 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천연 청소부입니다. 특히 다시마는 너무 흔해서 과소평가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그러나 다시마 겉에 하얗게 묻은 가루, 그건 그냥 소금이 아니라 감로라 불리는 천연 이뇨 성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만 되면 발이 붓고 신발이 안 들어가고 손으로 눌렀을 때 함몰된 자국이 오래 남습니다. 이건 신장의 양기가 약해져서 수분 대사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럴 때 일반적인 이뇨제를 쓰면 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해질과 기운까지 함께 빠져나가서 사람이 휘청하고 허해집니다. 그런데 다시마는 다릅니다. 이건 신장에 들어가 수분을 부드럽게 내보내면서도 신장의 전기를 함께 남겨줍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목과 가슴, 유방, 겨드랑이 등 몸 곳곳에 혹이 생겨 걱정하시는데 병원에서는 혹시 암 아닐까 하며 겁을 주기도 하고 수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혹은 기운이 막혀 생긴 담적이며 추운 계절이 되면 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이때 다시마는 말 그대로 천천히 따뜻하게 그 응어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마는 바다에서 자라며 음적인 수기를 품고 있고 바다의 짠맛을 흡수합니다. 이 짠맛은 한의학에서 굳은 것을 녹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마를 많이 먹으면 딱딱하게 굳은 혈관이나 혹 같은 것들이 서서히 풀어집니다. 마치 말라붙은 반죽을 따뜻한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마는 칼륨뿐만 아니라 요오드 성분이 풍부해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고 기초대사를 촉진시켜 겨울철에 떨어진 대사력을 끌어올립니다. 어르신들이 겨울만 되면 옷을 껴입어도 춥고 손발이 차가운 건 이 대사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마를 꾸준히 먹으면 몸 안의 순환이 활발해져 손발도 따뜻해지고 노폐물도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시마는 성질이 찬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강과 함께 조리해야 합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로 찬 기운을 보완해주고 음식의 순환성을 높여줍니다. 다시마에 생강 몇 조각을 넣어도 푹 끓이면 찬 성질은 누그러지고 몸을 드는 보양 음식으로 완성됩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에도 냉장고에서 꺼낸 해초 무침을 그대로 드시곤 하는데 그건 오히려 찬 기운을 몸속에 들여보내는 셈입니다. 겨울에는 반드시 따뜻하게 조리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시마와 무 돼지갈비를 넣고 푹 고아 만든 국이나
다시마와 두부를 함께 끓인 찌개가 좋습니다. 특히 갑상선 결절이나 림프절이 자주 붓는 어르신들 겨울이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분들께 해조류 섭취는 꼭 필요합니다. 이때는 다심에 진피를 더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피는 귤 껍질을 말린 약재로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습담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다시마가 굳은 걸 부드럽게 풀어준다면 진피는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죠. 예전에 제 환자 중 한 분, 서울 송패 사는 정경자 할머니는 목덜미에 작은 혹이 여러 개 생겨 걱정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만성염증이라며 약만 처방해줬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전형적인 담적 체질로 평소에도 목에 가래 끓는 소리가 있었고 늘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다시마와 진피 그리고 껍질을 제거한 오리고기를 넣어 어고 끓인 탕을 추천드렸습니다. 오리는 기름기가 적고 성질이 차서 다시마와 궁합이 좋습니다. 2달쯤 지나 할머니는 다시 병원에 가지 않고도 목의 혹이 말끔히 사라지고 목소리도 맑아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수십 년간 목에 꽉 막혀있던 가래 같은 기운이 처음으로 뻥 뚫린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중풍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청소해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는 겨울철 어르신 건강을 지켜주는 검은 보물입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장수의 뿌리라 불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는 고구마입니다. 예전에는 배고픈 시절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생명의 식재료였지만 지금은 배부른 세상이라 오히려 소홀히 여겨지는 참 안타까운 음식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구마를 자르면 흘러나오는 하얀 진액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사람 몸의 진액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귀한 기운입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선생님, 아까 바나나가 칼륨이 많다고 하셨는데 왜 바나나는 안 좋고 고구마는 좋다고 하시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바나나는 물론 칼륨이 풍부하지만 성질이 너무 차갑습니다. 겨울철 원래 몸이 차고 양기가 약한 어르신들에게 차가운 바나나를 드리면 그건 찬물에 불 붙이는 꼴입니다. 실제로 바나나만 먹고 설사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비위가 냉해져서 기능을 잃은 것입니다. 반면 고구마는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몸을 서서히 덮여주고 속을 보호합니다. 허약한 기운을 보충해주고 위장을 편안하게 하며 비위 기능을 강화해줍니다. 고구마 속의 칼륨은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작용해 혈압을 서서히 안정시켜주며 심장을 보호하는 데에도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겨울철 난방과 건조한 환경 움직임 부족으로 몸속 수분이 줄어들고 체액이 마르면서 혈액도 점점 끈적해집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관이 막히기 쉬워지고 그것이 곧 혈압 상승과 염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구마는 이러한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아주 소중한 음식입니다.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면 입안에 퍼지는 달큰함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몸속 건조한 곳을 적셔주는 진액의 기운입니다. 진액이 보충되면 혈액도 맑아지고 순환도 원활해집니다. 게다가 고구마는 대장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변비를 해결해 주는데도 탁월합니다. 겨울엔 특히 활동량이 줄어들고 대장이 느려져 대변이 마르고 딱딱해지기 쉬운데 이때 고구마는 마치 솔처럼 장 속 구석구석을 쓸어내립니다. 대변이 막히면 독소가 장벽을 통해 다시 흡수되고 그것이 폐로 올라가면 기침이 생기고 머리로 올라가면 중풍이 생기며 피부로 올라가면 가려움증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만 되면 피부가 따갑고 간지러워 온몸을 긁다 상처가 나는데 어떤 약을 발라도 낫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 고구마를 드시면
몸 안의 독소가 아래로 잘 빠져나가고 대변이 시원하게 통하면서 심장의 화도 내려가고 피부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나 노화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에게 화려한 보약보다 매일 아침 따뜻한 고구마 잡곡죽 한 그릇을 권합니다. 고구마를 큼직하게 썰어 넣고 기운을 보하는 기장과 속을 부드럽게 하는 대추를 함께 넣어 푹 끓이면 몸은 따뜻해지고 장은 부드러워지며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예전에 제가 만난 김용배 어르신은 수년간 심한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8일에 한 번씩 겨우 배변을 하셨는데 나오는 것도 마치 돌덩이 같았고 볼일을 볼 때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만큼 힘을 줘야 했습니다. 혈압은 늘 160 이상이었고 매번 혹시 화장실에서 혈관이 터지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께 약을 잠시 멈추시고 매일 아침 공복에 찐 고구마 한 조각과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고구마만 먹으면 속이 쓰리다고 하셨지만 그건 몸속에 습열이 많거나 설탕이 잔뜩 든 군고구마를 드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권한 건 껍질째 찐 고구마였습니다. 껍질은 알칼리성이고 속살은 산성이라 이 둘이 만나면 속을 중화시켜 속쓰림이 없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어르신은 쌓였던 것을 모두 비우셨고 그날 이후 혈압이 130까지 안정되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졌다는 말씀이 절로 나올 정도였지요. 이것이 바로 복부에 불을 꺼야 머리의 김도 꺼진다는 원리입니다. 아래가 시원해야 위도 편해지고 순환도 원활해지는 것이지요. 고구마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긴 겨울을 버틸 수 있게 해준 대지의 기운이 깃든 장수의 뿌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음식 감자, 시금치 토란, 다시마 고구마. 여러분, 이 중에 비싸고 귀한 재료가 하나라도 있었나요? 전통시장에 가보세요. 10,000원. 20,000원이면 바구니 한가득 사올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사람들은 이런 자연식품은 무시한 채 수천만 원씩 들여 병원 진료를 받고 수입산 심해어윤이 발효약이니 하는 이름만 그럴듯한 건강식품을 사 먹기 바쁩니다. 왜일까요? 사람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비싸야 좋은 것이다,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으로 지켜내는 것이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몸을 조율하면서 키워가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건 하루 종일 누워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고기를 들이붓는 것도 아닙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에 순응하고 몸이 들려주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겨울은 수확과 소비의 계절이 아니라 저장과 회복의 계절입니다. 우리 몸은 한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여름 내내 햇살을 받고 자라난 기운을 겨울엔 뿌리로 돌려보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5가지 고칼륨 식품은 바로 그 뿌리에 자양분을 되돌려주는 자연의 걸음입니다. 이 음식들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뜨겁게 불을 내지도 않고 차갑게 기운을 꺼뜨리지도 않습니다. 부드럽고 평화로운 성질로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중정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의 고기 솔직히 말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호르몬과 항생제가 들었는지 우리는 알고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우리 몸에 쌓이는 독소와 염증을 연로한 부모님의 간과 신장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노인의 장기 기능은 이미 젊을 때와 같지 않고 해독 능력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몸에 매일같이 고기와 기름을 퍼붓는 건 보양이 아니라 독입니다. 반면에 제가 소개한 이 5가지 식물성 뿌리 음식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깨끗하게 자란 생명 그대로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맑고 온화하며 흙의 품 안에서 정직하게 자라난 진짜 자연식품입니다. 건강은 정직한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은 비싼 값표가 붙은 보약이 아니라 밥상 위에 놓인 고구마 한 조각, 감자 한 알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여러분의 식탁에서 다시 시작해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고기를 당장 끊으라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든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겨울철 특히 어르신들의 식탁에서는 고기가 주가 되어선 안 됩니다. 고기는 그저 곁들임일 뿐 진짜 주인공은 5가지 고칼륨 식재료입니다. 감자, 토란, 해조류, 고구마, 시금치 이 5가지가 주연이고 고기는 조연입니다. 이 비율을 잘 맞추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고기를 찌개로 끓이신다면 고기는 적게 넣고 감자나 토란, 해조류를 넉넉히 넣어주세요. 고기에 진한 감칠맛만 살짝 배어들게 하고 먹는 건 주로 채소로 구성하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에도 무리가 없고 영양은 물론이고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용의 미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지 이 5가지 식재료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식단에 적용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한 냄비에 다 넣고 푹 끓인다고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몸의 시간표에 맞는 조리와 섭취가 필요합니다. 아침부터 살펴보죠.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으로 우유 계란 혹은 두유와 기름진 빵이나 튀김을 드시곤 하는데요. 겨울엔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전 7시부터 9시는 위장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위장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우유는 성질이 차갑고 튀김은 기운이 너무 뜨겁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대신 고구마나 토란으로 만든 죽이나 찐 요리를 추천드립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그 한 그릇이 위장을 깨우고 하루 종일 손발이 따뜻한 몸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점심은 제대로 드셔야 합니다. 이때 고기를 꺼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비율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감자와 함께 소고기를 넣고 끓이거나 다시마와 돼지갈비를 함께 조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고기는 적당히, 채소는 넉넉하게. 감자가 고기의 기름기를 흡수해주고 소화가 쉬워지며 국물 속 영양도 더 풍부해집니다. 저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한 끼입니다. 옛말에 저녁을 가볍게 먹는 사람은 오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 모두가 무식은 어렵겠지만 소식은 가능합니다. 저녁에는 기름기 없는 시금치국이나 가볍게 찐 채소가 가장 좋습니다. 절대 저녁에 대량의 고기를 드시거나 고구마를 과하게 드시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고구마도 너무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음을 보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혈이 충분해야 정신이 안정되고 그러면 밤에 악몽도 없고 화장실도 덜 가게 됩니다. 아침까지 깊게 잘 수 있는 최고의 보약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리법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혹시 집에서 전자레인지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특히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에 전자레인지를 많이 쓰신다면 이제부터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전자레인지는 분자의 구조는 유지되지만 그 안의 기가 다 날아갑니다. 전자레인지로 든 찐빵은 딱딱하고 고기는 퍽퍽해지죠. 가능하면 가스불 인덕션,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뚝배기나 토기 같은 숨 쉬는 그릇입니다. 뚝배기에서 끓인 토란이나 감자의 맛은 영혼을 녹이는 맛입니다. 그 깊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피해
해야 할 조리법은 바로 튀김입니다. 튀기면 기운이 치솟고 칼륨도 날아가 버립니다. 음식은 찌거나 삶거나 데쳐야 본래의 성질과 효능이 살아있습니다. 소금도 꼭 줄이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짠맛에 길들여져 있지만 소금 속에 나트륨이 높아지면 칼륨은 낮아지고 결국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대신 식재료 본연의 맛, 예를 들면 고구마의 달큰함, 다시마의 감칠맛 토란의 부드러움으로 입맛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식단을 구성하고 조리 방법을 바꾸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먹는다면 건강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여러분의 약방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이제는 식단을 넘어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소박한 식사를 하면서 마음 한편에선 억울함을 느낍니다. 왜 나는 고기도 못 먹고 이렇게 풀만 먹어야 하지 하고요. 마치 자신이 벌을 받고 있는 듯한 기분으로 드시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이 음식을 드실 때는 절대 절제나 포기가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그 감자는 몇 달 동안 땅속에서 어머니 돼지의 품 안에 안겨 자라난 생명입니다. 그 다시마는 거친 파도 속에서 스스로를 희생하며 자라난 바다의 전사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여러분의 삶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식사를 하실 때는 한 입 한 입을 정성껏 씹어보세요. 자극적인 양념 없이도 그 고구마 본연의 달콤함 토란의 부드러움, 해조류의 깊은 감칠맛이 느껴질 것입니다. 어느 순간 맹물에 삶은 감자에서도 진한 단맛이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의 몸이 맑아지고 감각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의 의료 시스템은 너무 차갑고 기계적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면 혈압 높으면, 약 혈당 높으면, 주사 혈관 막히면 스텐트. 누구도 당신이 뭘 먹는지, 몇 시에 자는지, 마음에 쌓인 근심은 없는지 묻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망가진 기계 부품을 갈아 끼우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만난 정성과 호흡으로 유지되는 생명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운은 줄어들고 회복력은 떨어지기에 한번 상하면 몇 년이 걸려도 회복이 안 됩니다. 수술 하나, 수액 한 번. 그 속에 찬물이 심장을 얼리고 원기를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고칼륨 음식은 기를 보하고 뿌리를 살리는 따뜻한 연료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에 조용히 기름을 붓듯 천천히 부드럽게 생명을 지켜주는 음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직접 너무 많은 슬픈 장면들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는 아주 작은 순간에 갈립니다. 때로는 그 경계는 밥상 위에 놓인 한 쌍의 젓가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저녁부터 식단을 바꾸신다면 어쩌면 이번 겨울에 아버님 어머님은 큰 병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내년 봄이 오면 함께 공원 산책도 하실 수 있고 손주의 졸업식에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흘려듣고 여전히 고기 많고 짠 음식을 고집하신다면 어떨까요? ICU 병상에 누워 온몸에 관을 꽂은 채로 진짜 고구마 하나도 삼키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은 가난이 아니라 무지입니다. 무지는 독을 보약이라 착각하게 만들고 진심 어린 조언을 그냥 소음처럼 흘려보내게 합니다. 이 5가지 고칼륨 음식은 단순한 영양학 강의가 아닙니다. 이건 삶의 태도이며 생명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몸은 원래 잡곡과 채소에 맞춰진 몸입니다. 서양식 고기, 치즈 햄버거는 우리 몸과 맞지 않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전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장수의 비결입니다. 산속에 사는 장수 노인들, 누가 매일 고기를 먹고 살았나요? 다들 텃밭에서 고구마, 감자, 캐고 산에서 나물 캐다 먹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건강한 허리와 밝은 눈빛을 간직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반면 도시 한복판의 고층 아파트에서 사는 현대인들 삼시세끼 외식에 기름진 음식으로 채운 식탁.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40의 당뇨, 50의 협심증, 60에도 장기 이식되기. 이건 비극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스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의학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 그 변화,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5가지 음식은 겨울철에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오복 중의 오복입니다. 감자는 비장을 보하고 시금치는 신맥을 지키며 토라는 관절을 풀어주고 다시마는 뭉친 덩어리를 녹여주며 고구마는 장을 뚫어주는 보배입니다. 이 5가지가 한데 어우러지면 온몸의 차가운 기운과 탁한 혈 막힌 기가 하나둘 씻겨나가고 그 빈자리에 맑은 혈과 따뜻한 기운이 흘러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어떤 명약보다도 강력한 자연의 처방입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먹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정성껏 차려드린 한 끼의 채식 밥상 부모님은 그 진심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십니다. 당신이 건강의 가치를 설명하고 식단을 함께 바꾸려는 그 태도 돈보다 귀한 유산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 생각에 아끼고 검소하게 사십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않고 쉽게 구한 자극적인 음식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자식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설득하고 같이 먹고 웃으며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엄마, 우리 올겨울엔 음식 좀 바꿔보자. 장수의 음식 심장을 지키는 채소 다리 힘을 길러주는 뿌리 채소. 이거 먹고 우리 봄 되면 같이 여행 가요. 이런 말 한마디에 어르신들 마음은 움직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아직 곁에 계실 때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드리세요. 빈 의자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기 전에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떤 어려운 한의학 이론도 아니고 옛 문헌을 줄줄 외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의사가 삶을 마주한 사람들에게 가장 평범한 말로 전하는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늘 가장 소박한 곳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며 내가 지금껏 너무 몰랐구나. 이런 간단한 걸 왜 몰랐을까 하고 마음속에서 뭔가 울림이 왔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기운은 아직 회복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자, 시금치, 토란, 다시마, 고구마. 이 5가지 기억하셨죠? 오늘부터 한 주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식탁에 올려보세요. 매일 하나씩 번갈아가며 드셔보세요. 어느 날 문득 아버님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어머님의 얼굴빛이 환해지고 밤잠을 잘 주무시게 되며 혈압 수치도 눈에 띄게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웃으며 말해주세요. 그래, 이번엔 내가 제대로 선택했어. 그걸로 충분합니다. 물론 이 영상을 올리면 분명 저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건강 보조식품을 파는 사람들, 고기를 파는 사람들이겠지요. 저 때문에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건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사람의 눈물이었고 가족의 절규였습니다. 딱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이 영상이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가족은 아버지가 비교적 건강하셨음에도 설날 며칠 내내 기름진 갈비찜을 드시고 대보름을 넘기기 전에 중풍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녀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건 줄 알았더라면 절대로 안 드렸을 텐데요. 그 울음소리는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런 비극이 여러분의 가정에선 절대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겨울철엔 차라리 고기를 한 점도 안 먹더라도 이 5가지 채소는 꼭 챙기세요.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간절한 경고입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땐 감자를 장이 막힌 것 같으면 고구마를, 비장과 위장이 약해졌다면 토란을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면 시금치를, 혹은 혈관이 막히고 몸 곳곳에 뭉침이 생겼다면 다시마를.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러면 그 해답은 언제나 가장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꼭 어머니께, 할머니, 할아버지께 직접 읽어드리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작은 글씨를 보기도 힘들고 긴 글을 끝까지 보실 인내심도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나서야 합니다. 식탁에 함께 앉아 있을 때 또는 발을 씻겨드릴 때 이 5가지 음식이 왜 중요한지, 왜 겨울에 꼭 드셔야 하는지 쉬운 말로 설명해 주세요. 엄마, 이거 의사 선생님도 추천하는 거래요. 감자, 시금치, 토란, 다시마, 고구마. 우리 부모님들 건강의 보물이래요. 이번 겨울부터 우리 식탁도 바꿔보자. 고기보단 이런 음식으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보자. 이렇게 진심으로 권하면 부모님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게 바로 진짜 효도입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오늘 퇴근길엔 잠깐 들러주세요. 시장에서 흙 묻은 감자, 몇 알, 싱싱한 시금치 한 단, 그리고 무게감 있는 토란 2억에만 사오시면 됩니다. 집에 돌아와 앞치마 두르고 직접 부엌에 서보세요. 찜기에선 고구마가 익어가고 뚝배기에선 다시마국이 자글자글 끓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그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사랑이자 책임입니다. 그 따끈한 밥상을 부모님께 내드리고 부모님이 한 숟갈 드시며 미소 지으시는 모습을 볼 때 아마도 그동안의 피곤함과 스트레스는 모두 녹아내릴 겁니다. 행복이란 뭘까요? 많은 돈 높은 자리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겨울밤 바람이 매섭게 부는, 그때 따뜻한 집 안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 상을 함께 나누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부모님이 건재하시고 다리 힘도 여전하시며 귀도 밝고 마음도 환한 그 모습, 그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기시면 이 영상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 어딘가엔 지금 막 퇴직금을 들고 건강보조식품을 사려는 어르신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공유 덕분에 그는 그 손을 멈추고 대신 감자 한 봉지를 사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에선 오랜 시간 중풍으로 누워 계신 부모님을 간병하며 지쳐가는 중년의 자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이 영상을 보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식단을 바꾸고 부모님의 몸이 서서히 회복되는 걸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가벼운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진짜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에너지는 반드시 다시 여러분께 되돌아옵니다. 건강과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말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목은 마르고 혀끝은 마비될 정도지만 마음은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이미 왔습니다. 하지만 봄은 머지않아 옵니다. 그 봄이 오기 전까지 이 5가지 음식으로 부모님의 몸에 건강의 방패를 만들어 드립시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아프지 않고 조용하고 평안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자식들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사랑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5보물을 기억해 주세요. 감자, 시금치, 토란, 다시마, 고구마. 기억하셨다면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말만 하지 마시고 오늘 밤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 부엌에 불을 켜세요.